기억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특히 벌써 한 5, 60년이 됐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이 그렇게 다 나지는 않더라고. 예. 뭐 여기저기 적어놓은 것도 봐도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거 있을런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이제 옛날 것들이 기록도 잘 안 돼 있어요. 네. 이거 마이크인데 혹시 괜찮으시면 마이크를 가지고 네, 답해야 됩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래야 문제 편해져서. 네. 근데 이게 핸드폰을 조금 진동으로 해놓고 그래야 되겠다. 휴대폰 놔두거든요. 아, 충격. 다 켜놨으니까. 역시네. 차 한잔 하시고 하십시오. 네. 차 그렇게 뭐 오래 걸릴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나도 몇 가지 좀 뭐 정리를 해보고 예. 다 기억을 못하니까 보고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는데 예. 뭐 기억 안 나는 건 뭐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 또 저희들 여분 인터뷰하게 되면 그런 기억들 차이는 나중에 전 종합하면 어느 정도 뭐 또 달리 평가되니까 일단. 그렇죠. 예. 여러분들을 인터뷰를 하셨다고 그랬죠? 예, 예. 지금까지 한 70여 분 했습니다. 그럼 근데 아마- 현대 관련 우리 전임 회장님들은 한 30분 가까이, 반 정도가 또 외부의 다른 분들 뭐 지역사회학교라든가 뭐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워낙 뭐 그렇죠. 폭넓게 활동하셔가지고 그렇죠. 그쪽 분야도 좀 저희들이 다 기록을 하고 예. 지금 전임 회장님들은 거의 한 3분 이상은 다 한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것도 큰 일을 하시네. 저희도 목적은 지금 당장 이런 표현 가치보다도 어떻든 그 우리 아산 정중 스리단께서 일단 20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 한 두세 분 중에 포함되니까 그렇죠. 우리 역사가 이제 한 100년이나 200년 흐르더라도 주로 정치사 위주, 왕조사 위주 역사가 전개됐습니다만 그때는 또 이 경제란 부분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는데 또 기업인들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좀 경영학 쪽에서 이제 기업과학 정도로 다루고 있는데 아마 뭐 역사가 지나가다 보면 아마 중요한 어떤 그 자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그 후세 연구자에서 이제 이 자료를 남기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지금보다도 뭐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또 뭐 작년에 거치면서 또 우리 기업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아산의 어떤 그런 경영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관심도 또 많이 가지고 하지만 또 한 50, 100년 지나고 나면 또다시 평가될 부분 분명히 있다고 싶어서 이제 기록을 계속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네. 그것도 그럼 좀 조금 뭐- 정리를 해나가야 예. 해야죠. 그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구술과 정리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호칭 구술자, 면담자, 우리 창업자 이런 식으로 네.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술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년 시절, 태어난 때, 고향, 가족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가지고 3남 2녀 중에서 세 번째 3남입니다. 예. 그냥 아버님이 우리 해방 직전 1940년 5월달에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어머님 밑에서 자라면서 상당히 좀 고생 좀 하고 자랐습니다. 태어난 연도는 언제죠? 1938년 12월 24일생이죠.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정 형편은 좀 어땠습니까?
그때 뭐 상당히 어려웠죠. 이제 누구나 다 45년 해방이 돼가지고 더 어려울 시기지만은 우리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제 이제 어머님이 고생을 좀 많이 하시고 또 친척들이 그때 일부 서울에 와 계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48년, 7년, 8년부터 서울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48년에 우리 형은 서울로 학교를 옮겼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처 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있다가 1950년에 6.25 전쟁이 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가족하고 헤어지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숙부님이 거기에서 뭐 조금 그래도 여유 있게 사시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학교를 다니다가 6.25도 만나고 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2학년도 그 시골에서 다녔어요. 예.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마침 서울에서 이제 수복 2호기 때문에 그때 1954년 초록경인데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 중앙중학교 3학년 편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큰 이모집에가 있고 우리 어머님은 또 우리 작은 이모집이 있고 좀 더 흩어져 살았었죠. 한꺼번에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생활하다가 중학교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도 서울 중앙고등학교 1958년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서울대학 공과대학 정의과 입학을 하게 됐어요. 입학해가지고서 2년을 마친 다음에 이제 건강이 좀 좋지 않아요. 한 1년을 쉬었다가 졸업을 결국은 62년에 못하고 63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럼 졸업하고 바로 이제 군에 가셨습니까? 육군 통신학 가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제 휴학을 1년 하고 오니까 3학년에 복학을 하는데 어떤 동급생들은 벌써 학보로 군대를 갔고 예. 어떤 사람은 졸업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고 네, 이제 1년 후배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어정쩡하게 됐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마침 망설이고 있는 차에 ROTC라는 것이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그럼 일기십니까? 일기죠. 원래는 내가 일기 자격이 없는데 1년 늦게 다녔기 때문에 일기로 들어가가지고 ROTC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63년에 2월 달에 졸업함과 동시에 소위 임관을 했죠. 아, 예. 인관회가 이제 육군 통신학교를 가셨네요. 인간에도 바로 간 게 아니고 63년 2월 달에 해가지고 육군 통신학교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보수훈련을 받고 예, 예. 거기에 보수훈련이 끝난 다음에 최전방 통신대장으로 갔어요. 예. 그 DMZ 근처까지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통신대장을 하다가 한 1년 지나니까 갑자기 육군본부에서 육군본부 육군통신학교 교관으로 발령이 났으니까 오라 해가지고 갑자기 했죠. 이제 그 당시에 보니까 교관위원이 절대적으로 보조가니까 우리 이제 일기생 중에서도 교육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좀 순차적으로 받은 우리 맨 먼저 받았어요. 받고 나서 아마 전방에서 교육을 훈련을 받은 사람 좋겠다가 이거 이제 공과대학생들 통신학교니까 공대생들 모두 전기과 전자과 사람들 통신학교를 많이 모집했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통신학교를. 그럼 평생을 지금도 건강하시면 평생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가치관의 좌우명 같은 게 있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제 자식들한테도 항상 정직하게 살아라. 네. 또 신뢰를 받는 인간이 되거라. 매사를 성실하게 하라. 네. 그 세 가지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직장 생활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록을 보니까 1966년에 현대건설에 입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대건설 네. 첫 직장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현대건설이 처음 직장이고 예. 제가 평생 현대건설밖에 생활 안 했어요. 현대밖에. 그 특별히 뭐 현대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게 제가 1965년 9월 30일 날 제대했는데 제가 소위로 제를 뭐 중위로 제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통신교관요원이 부르니까 쉽게 제대를 안 시키고 해가지고서 좀 연장 좀 하라고 하도 그 통신감이 뭐 사정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대전 통신학교에서 육군본부로 다시 왔습니다. 그 이제 중위 진급돼가지고 한 6개월 육군본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어차피 이제 그때는 우리가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30일에 이제 제대를 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이제 취직을 좀 해야 되는데 예. 좀 몇 달 공부를 하다가 그래도 아마 그때 11월 12월 달에 모두 신입생들 모집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몇 군데 시험을 봤어요. 예. 시험을 봤는데 좀 부끄럽게도 이제 삼성도 합격을 했는데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또 롯데는 합격하고 완전히 합격이 됐어요. 면접까지. 그리고 또 현대건설도 시험이 있어서 근무를 했는데 현대건설도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뭐 그때 사실 우리가 어디가 어느 회사인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주변에 이제 친척들이나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결정적으로 현대건설을 추천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대건설을 가게 됐어요. 예. 그러면 현대 입사해 보니 그 당시 회사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그 무교동 92번지라는 데가 그 사무실인데 지금도 아마 다른 빌딩이 좀 들어와 있던데 아주 그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특히 제가 근무하는 이제 전기부인데 예. 그때 이제 지주현 이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예.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고 아주 가족같이 대하고 참 훌륭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 지주현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는 무교회라는 회를 그 가족이 항상 그 모임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지금도 모입니다. 그럼 전기부 소속? 전기부였죠. 예. 근데 여러 가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관리 그렇게 크게 나눠져 있었죠. 예. 회사에. 예. 혹시 뭐 그 입사 당시 나름대로 목표라든가 꿈 같은 것? 그 당시에는 무슨 특별한 꿈이라기보다도 회사가 잘 돼가지고 월급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이었죠. 그럼 그때 어떻든 인력 채용 공채를 주로 했네요. 물론이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 회사에서 시험을 안 보고 바깥에 어디 학교에 가서 본 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그 뽑는 것은 나 얼마인지 기억을 못해요. 100여 명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경쟁률 좀 치열했네요. 네. 예. 그 당시에도 다른 데 시험 볼 때도 제법 경쟁률이 센 편이었어요. 예. 학교를 빌려가지고 시험 자기 회사에서 보질 않았거든요. 네. 그럼 혹시 함께 입사했던 동기들은 어떤 분들이죠? 이제 제가 전기부에 같이 있던 사람으로서 이제 벌써 이제 고인이 돼버린 노경무라는 사람은 꽤 늦게까지 마지막에 현대 중전기에 사장할 때까지도 상무로 근무했던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이한구라는 사람은 제 공대 후배인데 좀 다니다가 못마땅해지고 미국을 갔는데 난 나중에 미국 가니까 어느 엔지니어링에서 설계하는 엔지니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영섭이라는 사람은 있었는데 그분은 지금 몇 년 같이 다니다가 지금 뭐 그 볼트 회사를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지금 현대자동차협력협의회 회장이 돼요. 아마 정몽구 회장님하고 경복고등학교 동기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성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산 관리부 쪽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도영애 씨라고 있었어요. 예, 압니다. 예. 도영애 씨도 이제 같이 관리부에 있고 도영애 씨 나중에 중동범이나 근무도 했고 그 다음에 박휴직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규직 씨는 나중에 현대 엘리베이터 사장까지 하고 했고, 그다음에 또 이존명 씨라고 관리부 계신데 그분은 마지막에 현대 종합목재 사장으로 퇴임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다 기억을 잘 못합니다. 예, 예. 예. 그러시죠. 그럼 현대건설이 일단 정기부로 배치받았다는 네. 거죠. 네. 그럼 창업자의 첫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무교동 92번지 맨 꼭대기층이 강당 겸 식당인데 거기서 조회할 때 뵌 것 같아요. 아, 조회할 때. 예. 그 아주 키가 훤칠하고 아주 잘생긴 그렇게 보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어떤 그 우리가 그 공개책을 했을까 뭐 면접을 볼 때는 그때는 뭐 그 면접을 볼 때는 정중 회장님은 직접 참여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병철 회장은 삼성에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병철 회장 아니냐는 생각 직접 보신 것 같다고요. 아, 면접을.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정중 회장은 직접 면접할 때는 안 보시고 다른 분들이 본 것 같는데. 예. 예. 그러면 신입사원 시절 특별히 창업자와 관련해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것이 없어요. 별로 접할 기회가 없었죠. 신입사원 시절에는. 워낙 바쁘시고 그러시고 예.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창업자는 사장이었는데 부사장으로 정인영 씨가 부사장으로 계셨어요. 예, 예. 그런데 오히려 밤에 야근할 때 왔다 갔다 하거든. 누구냐 물고 신입사원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껄껄 웃읍시더라고요. 부사장 몰라고 봤죠 사실은. 네. 그럼 왜 오셨냐고 하니까 웃고 저 앞으로 가셨다. 근데 정인영 씨가 그때 야근할 때 들어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예. 그럼 현대건설 입사 후에 처음으로 참여한 공사는 주로 어떤 공사를 하십니까? 66년에 4월달에 가지고 5월 달에 도농 발전소라고 있어요. 저기 도농리일 겁니다. 그 지금도 그 당시에 화신 오나가 그 섬유 공장을 했습니다. 도농에. 네. 그때 발전소가 들어와서 세우는데 거기 가서 한 1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시 또 울산에 가가지고 울산 한국 비료에? 비료 네. 한국 비료 현장에 가가지고 그게 12월까지 거기에 있었죠. 아, 울산에. 네. 울산. 그럼 한국 비료를 이제 현대건설에서 이제 지었는 거죠. 한국 비료를 주로 현대건설이 했다고 봐야죠. 일부는 조금 대림해서 빌딩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했어요. 대단한 큰 공사였습니다. 엄청난 큰 공사 그 당시는. 현대건설로서는 그때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큰 규모였을 겁니다.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그 넓은 광역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네. 그때 하나 진입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좀 특이한 게 1972년 현대건설 괌사업소로 또 이제 옮겨가셨는데. 네, 거기서 이제 끝나고 그 이후로도 이제 다른 현장들도 네. 다니고 많은데 그 이제 제가 과장이 진급돼가지고는 본사에서 근무를 주로 했어요. 예. 본사에서 주로 이제 견적하고 또 뭐 저는 협조하고 그런 걸 하다가 72년에 이제 괌에 우리 선발대가 한번 갔는데 교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가는데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처음에 간다고 해가지고 안 가고 간다니까 아주 내가 꼴이 아주 우습게 됐어. 임원들한테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누가 가기로 했습니다 하고 이사님한테 보고했는데 며칠 전 나못 가겠다. 그래서 몇 번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가는 게 낫겠다고 제가 아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사 떠나가지고 그 72년 1월 말경에 제가 괌을 갔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아주 잘 그때 움직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 이제 이 진로가 좀 달라졌지 않느냐. 그래서 괌에 가가지고서 제가 4년 8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76년 8월까지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럼 괌에 주로 어떤 공사를 하셨습니까? 이제 괌의 공사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미 해군 공병단, 네. 그러니까 OICC라고 그럽니다. 미 해군 공병단이 발주하는 군시설, 그다음에 우선 군 설비 그런 것하고 괌 정부에서 발주하는 주택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건물 그런 것이 관공사가 있었고 예. 다른 큰 한 종류는 현대건설이 토지를 사가지고 또 설계를 하고 허가를 받고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까지 하는 소위 턴키 공사가 있었어요. 아, 여기 집 장사지 말하자면. 아, 예. 나쁘게 쉽게 표현하면 그런 큰 두 부류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전기 부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들어간 밑에 직원 한 둘밖에 없고 많이 보내야 되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죠. 이제 현장이 많을 때는 한 20개 이상 됐습니다. 그 이제 다른 직원들이 둘러봐도 좀 내가 직접 가서 봐줄 경우도 있고 밤에는 와서 또 입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서는 본사에서 초기에는 본사에서 진출할 때는 현대전기부가 처음으로 진출했습니다. 예. 뭐냐면 그 400피트 안테나라는 걸 처음으로 해가지고 전기부가 발주를 땄어요. 그래 발전소하고.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 맡겨가지고 우리가 해가지고 하는데 인력은 부족하지요. 참 그 마음대로 좀 잘 안 되죠. 그래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하면서 일도 많이 했어요. 예. 뭐 어떨 때는 나중에 우리 입찰 같은 거 있을 때는요 한 2, 3일씩 그냥 집 퇴근을 못하고 밤새우면서 일들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또 많은 걸 배우기는 배웠죠. 그렇게 하면서 또 주택공사도 몇 군데는 이익을 못 받고 몇 군데는 아주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도 내가 몇십 년 후에 한번 가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집에서 분양한 것이 제일 비싸고 인기 있는 집들입니다. 그 지역이요. 그럼 괌 지역에서는 그럼 뭐 현대가 거의 독점을 했습니까? 다른 경쟁 업체는 없었습니까? 국내에서는 현대가 독점 거의 다 했는데 우리보다 먼저 간 데가 중앙산업이라고 있었어요. 아, 중앙산업에.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지 잘못되면 쇠퇴더라고. 거의 우리가 하고 우리 경쟁자는 현지 회사가 있었죠. 아, 예. 괌에도 그 필리핀 계열 사람도 있고 상당한 경쟁이 좀 거기도 치열해요.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떻든 지금도 괌에 가면 현대 흔적들은 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아마 지은 집이라든가 있고 그 요즘에 뉴스에 가끔 앤더슨 공항. 근데 사실은 앤더슨 공항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접근이 안 되고 일부분 조금 국한된 부분만 가지 저 깊은데 그 요즘에 그 뉴스에 나오고 뭐 사드라든가 핵 잠수함 있는 데는 그냥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예. 그건 아주 엄격한 이고 그 당시에 괌에서 앤더슨 공항에서 전폭기가 떠가지고 월남에 전쟁을 치를 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급하게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월남에 보트 피플을 예. 올 때 그쪽으로 들어오니까 수백 명이 들어오니까 수용소가 없으니까 갑자기 이제 그 임시 즉설해가지고 막 급히 돌관자가 막 밤새워서 또 집 지어주고 그래도 막 수익성은 괜찮은 거였죠. 아, 그 임시집을 이제 숙소를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뭐한 얘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바깥에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현대건설이 해외에 본격적으로 이 플랜트라든가 건축공사의 발판은요 괌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예. 토목공사는 좀 미미했지만 토목공 그보다 태국을 먼저 간 일이 있지만은 예, 예. 거기 한 사람 주축이었어요. 나중에 중동 가보면 대부분 주축이었습니다. 많습니다. 거기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매니지먼트들. 네. 그럼 혹시 일단은 뭐 중동 가기 전까지 좀 괌까지 가면 가장 힘들었던 공사라든가 좀 가장 보람 있었던 공사는 어떤 겁니까? 내가 지금 괌에서 아주 그 조그만 공사 때문에 애를 먹은 거 있는데요. 예. 소위 미국 첩보부대용 건물이에요. 예. 첩보부대 그 간첩본이고. 예. 그게 세계 6군데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괌에 딱 기지 선정성이 하나 해가지고 건물 자체는 한 200평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돌가가 집 짓고 하는데 나 이제 거기에 들어간 전기 설비하고 시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별로 뭐 하는데 이 외곽에다가 소위 말하는
케이블 TV, 지금은 CCTV 예, 예. 이것을 설정 24시간 항상 감시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그 시방서에 맞게 카다락을 해가지고서 발주처에 승인을 받았어요. 네. 받아가지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갖다 설치를 하니까 이게 낮에는 되는데 밤에 어두워지면 깜깜해져 버리고 또 습도가 워낙 높아 100도까지 갑니다. 그러니 비 오면 동작 안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공사거든요. 그 공기를 늦출 수가 없는. 그거 아주 애를 먹다가 결국은 이제 그쪽 그 OICC에도 승인이 자기들 스펙이 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 거기에 다시 체인지 오더를 해가지고 진짜 거기에도 동작하는 기계를 자기들 추천해가지고 사다가 설치해 줬어요. 그건 진짜 24시간 조도를 지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와이퍼가 달려가지고 이거 하고 또 스페이스 히터라는 걸 넣어가지고 습기 안쓰기 안에 습도 떨어지면 온도 올려주고 그런 특이한 것을 그냥 보통 걸 갖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먹었고 그 다음에 그 울타리에다가 이렇게 닫히면은 예, 감지하는 걸 하는데 이게 바람이 하는 것하고 사람이 하는 걸 구별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건 도저히 우리가 자신이 없어. 그냥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하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그쪽 인수하는 팀들이 그냥 놔둬라. 우리가 할게. 왜냐하면 전문 미국 본토에 이제 전문가를 데려왔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전기공사라면 이 그라운드랑 아스라는 것입니다. 아스. 어싱을 시켜야 돼요. 접지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안 되니까 뭐 여기 크게 깔아가지고 막 철사를 많이 깔고 해도 그래도 그 치수가 안 나와요. 1오hm 이하라 1ohm을. 그게 돌밭이니까. 이게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뭐 네가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방법을 찾자. 그래가지고는 저기 바닷가 산둥성에 가가지고 뚫어가지고 바닥까지 넣으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건 못하겠다 하니까 안에 그런 장비가 가지는 업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소개해 줄게 해가지고 그 업체 불러다가 한 보름을 뚫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드리링 하는 거예요. 예. 바위를.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해가지고 보름 정도 해가지고서 들어갔는데 다 했다고 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냐. 측정 방법이 없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독군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밑에다 달아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밑에 물에 닿는 것 같아 됐다가 하고 거기까지 접지선을 넣어가지고 했을 때 그때 그 시간적으로 그냥 촉박하는 것이 자기들가 결정적으로 이거 언제까지 맞춘 날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중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는데 나중에 그 미국의 특수한 시스템을 보니까 미국의 어느 메이커하고 어디든 간에 이 공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스티커가 있어요. 빨간 스티커. 그걸 딱 붙여주면은 어느 공장도 거부를 못해요. 다른 거 다 저쪽 거는 먼저 보내면 그런 특수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국. 예. 그래서 그 겨우 아주 모면에서 조그마한 공사 가지고 애를 먹고 진짜 애를 먹었어요. 혹시 과학에 근무했을 때 우리 창업자께서 한번 방문한 적은 없습니까? 창업자께서는 방문은 안 하시고 그때 해외 담당 사장이 정인영 씨였습니다. 예. 그분은 자주 오셨어요. 아, 자주 오셨어요. 네. 그러다 구사께서는 1976년에 이제 현대형 사우디아라비아 중동본부 이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 제가 76년에요. 예, 그렇게 바로 간 게 아니고, 76년 7월 초에 제가 이제 맹장 수술을 했어요. 괌에서. 그때 76년 바로 들어오라고 본사에서 급히 그냥 야단을 쳐서 내가 좀 수술했다가 그래도 들어야 된다. 그러다가 막 서둘러가지고 8월 중순에 들어왔어요. 조금 덜 아문 상태에서 그 당시만 하고. 그 오자마자 중동 지원본부라고 딱 만들었는데 거기 앉아라 해가지고 뭐 한 20명 밑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데리고 하는가. 거기 준비하다가
76년 12월 달에 원래 중동 본부가 아니고 처음에는 스냅 온쇼어라는 데를 갔어요. 그 소위 미 공병단이 발주한 공사인데 그 사우디 해군 기지 육상 공사입니다. 해군 기지 공사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해상 공사, 하나는 육상 공사. 육상 공사가 이제 조금 늦게 발주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그 공사 규모가 아주 컸. 3억 한 6천만 불 정도로 생각됩니다. 굉장히 넓은 허벌판 땅에 막사도 짓고 뭐 자기들 공장도 짓고 여러 가지 뭐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76년에 가가지고서 78년 5월달까지 한 1년 반 동안에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했죠. 그런데 그때 좀 재밌는 것이 거기에 가는 현장 소장도 정원학 씨 전 이사가라는 분이고 건축 담당도 유영무 씨라는 사람, 토목은 김태선, 기계는 지용우, 그다음 전기 김주용, 전부 다 괌에서 몇 년씩 근무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군 공사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사우디의 그 미 공병단은 육군 공병단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COE라고 그래요. 해군은 OICC. 그런데 그게 미군의 시방서가 육군이나 해군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이제 쉽게 느껴지는데 그 위에 몇 사람으로 해결 안 되잖아요. 워낙 방대한 공사를 하는데 그 밑에 직원들은 이제 계속 가르치고 이제 하면서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또 그 미국 COE 감독들이 굉장히 우리를 신뢰를 했어요. 워낙 잘 끌고 나니까.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이제 참 놀라운 것이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게 모래바라기 때 차가 진입이 안 됐어. 보통 차도 아니고 그 쓰리쿼터 비슷한 걸로 진입 빠져가지고 그랬는데 1년 반쯤 전에 그렇게 잔디가 날 정도로 도시가 형성된 건 참 감기가 무량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있다가 이제 거의 큰 일은 다 마무리되고 중요한 일들은 잘 마무리되고 하는데 제가 78년 3월 1일부로 이사로 진급이 됐어요. 그 이사로 진급이 되니까 현장 소장 이사고 물론 나보다 나이가 연상입니다만은 좀 이제 불편한 점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밑에 사람 넘겼으면 좋겠다는 눈치가 있고 그러니까 좋다 그래죠. 나는 그럼 중동본부로 가라. 중동본부라는 데가 그 당시에 사우디뿐만 아니라 바레인, 쿠웨이트, 아부다비, 이라크 전부를 모니터링하고 도와주는 데입니다. 거기 이제 본부장이 김주신 부사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워낙 바쁘고 하니까 접했나 좀 도와서 가지고 어떨 때 이제 소위 그 우리 현장 중에서 대 감독들하고 좀 불화가 난 데도 있어요. 가끔 CO에서 못마땅해 해가지고 그러면 또 내가 이제 가서 무엇이 진짜 문제냐 하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김주신 분은 혼자서 커버를 못해요. 워낙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보면 결론은 소장을 네 안 바꾸면 안 되겠다 할 때는 네,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어떤 현장은 COE 감독들이 도저히 안 돼. 너 소장을 바꾸자면 안 되겠다. 이제 또 본사에 보고하면 본사에서 소장도 바꿔주기도 하고 또 되게 그 해외공사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한국 스타일로 막 밀어붙인 것이 문제가 돼요. 승인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물건 써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싸면 그런 것을 조정도 해주고 도와주고 이제 왜 우리가 해외공사를 할 때 큰 문제점이 뭐냐 하는 걸 저는 본부에서 밑에 직원들하고 계속 현장마다 문제점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가끔 소장 회의할 때 보고했죠. 일을 안 하면 개선이 안 됩니다 하는 거 분석 보고도 하고 그런 일을 좀 하고 지냈습니다. 말이 기술 지원이라고 했지만
이제 원래 그 주로 큰 것은 뭐 토목 쪽이니까 근데 토목 중에 제가 왈가 알풀상 못 되죠 거기서. 뭐 전기 파트는 주로 이제. 그 전기 파트지만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해줬어요. 다른 이제 이제 감독 문제라는 그런 것은 또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잖아요. 나는 이제 수년 동안 외국에서 해왔는데 그 본사에서 온 소장도 그 의사소통을 잘 못하면 감독이 답답해고 하면 이제 가서 뭐가 문제점인지 파악해주고 그런 역할을 좀 했죠. 그럼 그 당시 이제 사우디 계실 때는 우리 창업자께서는 좀 자주 오는 편이었습니까? 자주 오셨죠. 자주. 그 이제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사우디를 가가지고 그 77년에 큰 사건이 안 났습니다. 그 폭동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 이제 산업방에서 그때는 직접 나오시기에는 거부가니까 다른 분들이 좀 몇 분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답답한 이제 진두지하고 나오셨습니다. 나오니까 안정이 됐을 때요. 그래 뭐 그냥 파티를 하다가 기능공들 데리고 노래자랑 하고 또 신나게 또 마시고 상금도 많이 걸고 씨름시합도 시키시고 대단하신 우리 같으면 그거 좀 두려워서 못 나오겠던데 내가 직접 가야 된다고. 어느 정도 진정되고 이제 그 네, 어느 정도 한두 달 진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고 직접 나오셔가지고는 수천 명 모아놓고 노래자랑 하자고 하고 또 씨름해가지고 상금도 크게 걸고 하고 그렇게 우리 다 쓰시더라고요. 대단하다.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 가지고. 그래 참 대단하시다 그랬어. 일단 어떻든 1977년도에 보니까 중동 진출 문제로 이제 그룹 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계시는데 특히 이제 정인영 회장님 사이의 창업자와 좀 중동 진출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했다고 많이 알려져 제가 좀 알죠. 예, 그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중동 진출이 본격적으로 되는 것은 1975년 그때가 제가 지금 체크를 해 보니까 10월이에요. 1975년 10월. 10월에 바레인에 있는 아랍 수리 조선소라는 걸 수주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김주신 부사님 거기 소장을 처음에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70년 12월에 사우디 해군기지 해상공사가 먼저 발주했어요. 육상공사 바로 옆에. 그러니까 해상공사 그 무렵인데 저는 이제 괌에 있는데 정인영 회장 사장님이 해외 담당사니까 자주 들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간부들하고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해외공사 여기저기 얘기를 하시다가 그 본사에서 중동 쪽에 이 공사를 해가지고 나가는데 내가 큰 걱정이 된다. 그러시면서 그 담당 그 임원들 견적하는 것하고 예산서 가져라고 해도 나를 피해서 다니고 하는데 이거 큰 봉변을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왜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뭐 깊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신가 보다. 그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인혜 형이 바깥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창업자께서 너 아주 손띄어라고 해외 공사 손띄기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양을 못하게 떼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본사에 특히 그 토목부의 그 고위 고참 임원들이 그 입찰하고 공사를 많이 하신 고참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다 배제시켰어요. 너는 안 되겠으니까 너는 뒤로 빠져. 나는 밑에. 그리고 이제 밑에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원로 임원들도 해외 공사를 조금 반대의 기미만 보이면 다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진두지휘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 어떤 뭐 우리 정인 회장처럼 당시 어떤 회의 진출에 대해서는 이 수랑설레가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때 구사께서는 이 그 중동 진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셨어요? 사실은 그 중동의 공사 규모가 몇억 불 단위니까요. 우리가 괌에서 하는 것이 몇백만 불 단위입니다. 아, 이게 어느 정도 큰지 생각도 못하고 예. 규모 면에서 완전 야, 그 새로운 신기로운 것이 있구나 할 정도로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참 새로운 분야가 참 재미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맹장 수술을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그냥 강력하게 왔더라고요. 예. 당장 돌아오라고 하는데, 내가 맹장 수술하고 있다니까, 아니, 그래도 더 돌아와라. 그래서 주섬주섬 해가지고, 그 제대로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한 달 되니까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 이제 임원들 몇 사람이 김종이 바로 잡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현지에 있는 그 부장 소장이 아니 여기도 중요하니까 그건 당신들은 일도 아니니까 그만 없어지니까 바로 하라고. 그래도 차출된 겁니다. 그럼 어떻든 그 주변에 한 공사는 뭐 어떤 성공적이었다니까. 그럼 끝나고 난뒤 어떻든 우리 구슬자의 어떤 그런 소회 감정 좀 어땠습니까? 어느 건 말씀입니까? 사우디 공사라든가 중동 진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그때는 성공을 다 했지 않습니까? 아, 이제 사우디의 공사는 비교적 돈도 많이 벌고 예. 초기 건 잘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조그마한 뭐 학교다 뭐다 하는 것들은 결국은 적기에 공기에 맞추기 위해 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물건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게 그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하고 유럽에서 조달이 돼야 되는데 가장 시간을 낭비해 보는 것이 초기에 빨리 정확한 물건을 선정해가지고 승인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그걸 못하면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작은 공사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2년 이내 공사를 수주하면 안 되겠다. 본사는 한국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점점 그렇게 성공적으로 했는데 그때 사우디 공사가 잘 되는 와중에 우리 이제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출림 회장님이 그 감옥에 가셨잖아요. 어떤 그 소위 뇌물 줄락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이상 계셨어요. 예. 그리고 이출림 회장이 그때 주재 사장이신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쉽게 발주청이 거꾸로 얹혔죠. 서울 정부에서. 그것도 이제 적당히 마무리해서 점점 그 다음부터는 수주가 좀 어려워진 상태고 하니까 이제 COE도 그렇고 사우디 발주처도 그렇고 잘 안 돼서 자주 이제 본사에 생각할 때는 공사가 있어야만 좀 가동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UAE 쪽에다가 저는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쪽에 그 조그마한 것들이 이제 급한 마음으로 수주를 한 겁니다. 작은 공사를 이어하지만 그 장비고 인력을 감당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이명박 씨가 이제 사장 하실 때 좀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부실한 게 나왔고 또 그 당시 이락도 진출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락도 좀 몇 번 이락을 진출하는데 이락도 이란하고 전쟁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은 제대로 안 들어오죠. 또 이락도 아주 나쁜 공사를 그 도로 공사를 외국 사람들이 하다가 도망쳐버린 공사를 또 만든 게 있었어요. 그 엄청나게 거기는 돈을 잃고 이락에 또 북부 철도는 돈을 많이 벌고 상쇄시키고 이제 그렇게 좀 겪어왔는데 결국은 나중에 계속 수십 년 내려오면서 이락 전쟁까지 나와가지고 이락의 미수금 때문에 현대건설이 굉장히 애를 받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미수금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은 언제든 해결 다 되고 이자도 꼬박꼬박 캐시 안 들어오면 좀 받고 있으니까 도움 된다.